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철에 여러분들 안전에 더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L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할 말은 많아요. 무엇보다 NDA 신청까지 했는데 과연 이 주가가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일단 제일 크고요. LB는 쉽사리 예측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고요. 여튼 여기에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FDA에서 보안이 나왔다거나 거절이 나왔다거나 그런 소식은 없었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잘 아시다시피 진 회장이 중국 출장 가서 6월 말 6월 30일 기사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항서제약 방문을 통해 간암 1차 현재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리보의 빠른 상업화 그리고 마케팅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NDA 허가 전이라도 동남아 국가에서 제도를 이용해서 빨리 리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허가 받은 간암 2차 치료제, 위안 3차 치료제에 대한 동남아 지역 판매 확대 등 리보 초기 판매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도 계시던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싱가포르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허가받은 약물에 대해 곧바로 신약 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허가받은 약물을 곧바로 신약 허가 신청 진행 가능하다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다 알고 계시지만 현재 LB의 목표는 동남아가 아니라 사실은 중원이에요. 중원이 맞는 거고 중원 미국을 뚫어야 글로벌로 갈 수 있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유럽 시장이 되겠죠. 근데 유럽도 지난 이제 바이오 USA 때 에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눴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글쎄요 결과는 아직까지 체결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이 절차라는 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돼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지하철 노선이 확정됐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 착공했다. 지하철이 완공됐다. 지하철이 이제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NDA 신청 전 그리고 NDA 신청 후랑은 당연히 가격이 변하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 통과 그리고 반려되었다라는 것 가격 역시 정말 또 변하고요. 최종적으로 허가된 거랑 안 된 거랑은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 측 보도 자료를 보면 늦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허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잘 버텼는데 이제 1년 정도만 있으면 가격 변화가 큰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구태여 급한 것도 아닌 걸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똑같이 동남아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동남아는 주력 시장도 아닌데 유럽 시장에서도 안 한 에로를 지금 구태여 동남아에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보단 중국에서 승인한 약 곧장 제도를 이용하면 팔 수 있으니까 이걸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쓰던 어쨌든 글로벌 판권은 LB한테 있으니까 항소가 팔면 어쨌든 로열티는 나오게 되잖아요. 특별히 내가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돈 벌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동남아도 리보가 진출할 건데 최종적으로는 미리 판매해 놓으면 시장에서도 인지도 올라가고 나중에 다시 에로를 하든 파트너를 구하든 어쨌든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가자면 잘 아시다시피 그간 LB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건데 냉정히 동남아권 보시면 항서가 팔아서 로열티를 받으면 좋긴 한데 에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연장하면 동남아도 에로가 없었기에 당분간 유럽 에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태여 LB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1차 하락 그리고 이런 2차 하락을 하니까 이런 이유를 한번 찾아봤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답답했고 다행히 이번 주에는 저점을 어느 정도 한번 확인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사실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셀트리온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나름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락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애초에 이제 지금이 파일링의 기간일 때 그나마 이제 한번 이슈가 될 만한 게 엘테라 주주 간담회, 특히 여기 GBM 중간 발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 발표에 따른 기술 수출까지 한번 기대를 해 봤었는데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보시면 내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엘테라 교모세포 중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생존율은 현저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GBM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환자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약효를 확인을 했어요. 6개월 생존 환자의 비율이 약 76%에 이뤘고요. 목표 기준점 60%를 크게 상회도 했고 1년 생존율도 약 35%에 달했고 OS 중간값이 25% 이상 개선이 되었다라는 좋은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란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대조군 없이 진행하였다라는 거. 이건 임상 디자인 때부터 이렇게 된 건데 여튼 이런 것 때문에 2010년 이후 진행된 GBM 환자 대상 5개의 논문 발표 결과를 토대로 약 1350명 규모의 가상 비교군을 만들어 분석한 거였고, 이렇다 보니까 추가적 임상 시험이 필요하고 대조군 없는 현 데이터로 조건부 사용 승인과 같은 신약 승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곧장 어떻게 상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요 첫 번째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는 이렇게 기술 이전 논의를 위한 기밀 유지 협약에 대해서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OKN 007의 교모세포종 경우 기술 이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 현재 자금력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성급하게 파이프라인을 넘기지는 않겠다. 요 두 번째 한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전에도 언급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B의 고질병이죠. 기대는 상당히 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핵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신약 허가입니다. 리보. 그 와중에 지금은 파일링의 기간에 있는데 이게 언제 FDA에서 통보해 주는지 주주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하니까 괜한 기대도 하고 또 괜한 노이즈도 만드는데 사측에서 확실히 공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 우선 심사 지정 이거 당연히 중요한 이벤트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 이미 회사에서도 확률이 5대5라고도 밝혔고요. 또 우리도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진짜 큰일이 있는 것처럼 벌써부터 프레임 짜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되면 이게 이제 시간을 좀 버는데 4-5달 정도 차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대요. 미리 이걸로 프레임을 짜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여튼 회사 공지를 좀 보시면요, 간암 1차 신약허가 신청과 심사에 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리보캄레릴은 둘 다 아직 FDA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지만 이번 간암 1차 신청 검토 및 향후 허가 심사 등이 있어서 하나의 약물로 간주에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사전에 합의를 했다. 근데 우리 리보 같은 경우는 5월 16일 날 NDA를 제출했고 캄렐리 같은 경우는 5월 30일에 BLA를 제출했으니까 FDA 같은 경우는 제출일 기준 최대 74일,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60일, 통보하는데 약 2주 14일. 그래서 신청서 접수 및 심사 개시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데 요 이제 날짜 기준인 거죠. 5월 16일로 할지 5월 31일일지. 만약 리보 기준이라면 빠르면 이제인 것 같아요. 이 무렵 다음 주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60일 됐고 플러스 통보까지 하면은 이제 7월 말인 거고,
니보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제 캄랠리 기준으로, 항서 기준으로 한다면 2달 플러스 15일이니까 넉넉하게 8월 15일 정도로 파일링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되었건 FDA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보셨다시피 뭐 물론 이건 이제 주가행에서도 이미 말해 줬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한 8월 15일 정도까지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그 발표 전이 항상 불안해요. 뭐든지. 그 왜 시험 발표도 발표 전이 가장 정말 막 가슴 뛰고 숨 막히고 막 긴장되고 매우 불안한, 불안에 극심할 때가 바로 발표 전인데, 게다가 뭐 사실 LB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뭐 주가가 영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서 진짜 이제 마지막 관문, 마지막 벼랑 끝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벼랑의 끝에 있는 문을 잘 열고 들어가길, 그리고 그 문 안에는 좋은 것만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장마철 안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